안녕하십니까, 이표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55%에서 70%, 즉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대출을 해줬는지 비중의 증가분입니다. 사실 이때가 리만 사태가 발생했는데 부동산 파산이 일어났을 때 부분인데요. 약 55%가 안 되는 수준의 대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 중에서. 그런데 지금 7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15%가 추가로 증가한 셈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리만이 터졌을 때 겨우 이제 50도 안 되는, 50을 좀 넘는 숫자에서 약 한 5% 정도 느렸던 부동산 대출 비중을 늘렸던 부분이었는데, 리만이 터질 때. 그런데 이것보다 3배나 증가해서 최근까지 대출을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점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대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SV뱅크가 파산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산을 하거나 이렇게 M&A를 하게 되면 자산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데 이제 매각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팔게 되면 대출로 나가 있는 이제 이런 대출 자산도 매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매도 폭탄이 이제 사실은 뭐 째깍째깍 하다가 이제 뭐 나온 것도 있고 아직 안 나온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이런 이제 하나가 매도가 나와서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런 대출이 나가 있는 것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실 실물 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연준이 의도한 바대로 이런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실물 경기를 좀 쿨다운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실물로서의 어떤 전이가 발생되는 것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런 대체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어디를 좀 피해야 되겠다 정도의 힌트는 분명히 좀 가지고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런던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차트가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도 이러한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좀 이런 리스크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어떤 불황의 전조가 되거나 혹은 금융위기의 전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지 않는 이런 이제 문제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한 힌트를 지금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에서 주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투자에 감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글로벌 주식형이나 글로벌 자산 배분형, 그리고 미국 리치 포트폴리오, 미국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감안을 해서 실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고요. 이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저는 거의 다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약간 섞여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없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채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유동성 때문에 신용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하이힐드 채권이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상당히 꽤 높은 편이어서 웬만한 한국에 있는 채권의 금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아직은 이런 신용 위험 때문에 조금 접근하는데 좀 보수적인 태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해서 실질적인 저희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하이힐드 채권을 편입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좀 가격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금리 수준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투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금융 위험,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에 해당되는, 신용 위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미 시장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금융시장에서 실물시장에서도 전이되면서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채권 시장에서의 어떤 크레딧, 그러니까 신용의 어떤 위험 자체가 분명히 채권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안전할수록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험할수록, 그러니까 금리가 되게 높긴 하지만 위험할수록 그 채권 가격에 어떤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지금 4월 초부터 중순까지 오면서 중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간에서 최근에 까지 되게 좋았던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들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역시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리만 사태의 어떤 부동산 위기가 왔을 때의 부분보다 급격하게 커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전파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